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할 텐데 이현준 과장이 오늘 부로에서 이제 저희 토마토 모닝쇼 이 코너와 좀 이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저도 네.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네. 일단은 작별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5개월여 동안 저희 국내 이슈 체크인 모닝쇼와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부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사실 제가 뭐 좋았던 방송도 나빴던 방송도 제가 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쭉 돌이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좋았던 점이 더 많았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역발상 투자 시리즈 그리고 특히 뭐 제가 지난주였죠. 다음 카카오 추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께 또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내 체크인 자주 보시는 분들께서는 역발상 투자 또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은데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다음 카카오 포함해서 OCI도 그랬고요. 건설, 건자재, 그리고 정화조, 역발상 투자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서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전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이슈 어떤 내용일지 보고요.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시장 전망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망, 우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전망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파동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는 파동 그리고 또 사이클 상에서는 장기 사이클의 마지막 상승 국면이지만 지금 이 기간이 향후 1년 정도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사이클이 4에서 6년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 사이클 내에서는 또 작은 사이클이에요, 이게. 그런데 4에서 6년 정도 사이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파동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기 사이클 내에서 또 단기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6년 사이클 내에서도 단기 사이클이 있는 건데 지금 그 4에서 6년 사이클 내에 단기 사이클 상에서 조정이 좀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국면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상승 파동, 장기 사이클 상의 마지막 상승 파동 내의 단기 사이클에서 5파 연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향후 충격 파동인 A, C 파동이 좀 조만간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좀 조정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장기 추세 이탈, 지금 파동의 연장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장기 추세 이탈을 보일 정도로 좀 강한 하락은 아닐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분기 내로 제가 이번에 예상되고 있는 게 이번에 하락 파동, 이번에 AC 파동이 2분기 내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AC 파동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올해 최고의 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조정을 이용해보자라는 전략이신 거잖아요. 그 조정의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고점에서 흔들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실 조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놓고 봐야죠. 일단은 그동안 악재들이 좀 악재로 반영되지 못한 채로 계속 주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좀 추가적인 악재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악재들로 말씀을 드리면 3월, 4월 내로 일본의 3차 QE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BOJ에서 이번에 추가적인 어떤 3차 QE 발표를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영국의 EU 탈퇴가 이번에 이제 5월 총선에서 좀 얘기가 될 거예요. 영국의 5월 총선에서 EU 탈퇴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유로존 문제를 재점화시킬 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개인적으로 좀 가장 크게 좀 악재로 다가오는 부분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MSCI 지수 내 비중 확대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MSCI에서 중국을 물론 어느 쪽에 편입을 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머징의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이머징 국가 그리고 또 같은 아시아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존 악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ECB와 그리스 채무 협상이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이제 어저께도 이제 피셔 부총재죠. 부총재가 이제 또 연설을 하면서 약간 매파적인 기조를 좀 보여줬었는데,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이 빠르면 6월에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각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안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조정에 좀 그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 추가 매수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조정의 시점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파동의 연장이 이미 한번 파동론은 한번 틀렸거든요. 파동 연장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중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수급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가장 빠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매도가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 환매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투신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 지금 기관 매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코스피와 선물에서 1,000억 이상의 매도세를 순매도를 좀 기록하는 시점이 조정의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조정이 온다면은 조정 이후의 시장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스피가 뭐 예전에도 제가 작년 말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저는 2,2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파동론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경제 흐름, 글로벌 경제 흐름 전반을 또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2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 이후에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좀 가치주, 좀 지금 현재 어떤 시장 트렌드가 좀 변화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성장주 위주였다면은 이 조정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는 좀 가치주 컨셉의 경기 민감주가,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가치주거든요. 가치주 컨셉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이제 유로 달러가 굉장히 좀 하락을 했죠. 유로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유럽 경기가 호전이 되고요. 유럽 경기가 호전이 됐을 때 중국 경기가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유럽 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유럽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럽 증시가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가 하락 효과 그리고 또 실업률 하락에 따른 자생적 경기 성장이 좀 가능한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 효과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고등학생들도 차를 끌고 다니고 또 웬만한 지역은 다 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뭐 차 가지고 뭐 한 달에 뭐 3, 4만 원이지만 그게 미국 전 국민으로 따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좀 자생적인 어떤 성장이 가능한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가 좀 자연스러운 좀 경기 순환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말씀드렸던 글로벌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환율 변화가 이제 일단은 좀 가장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국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드 커브의 스티프닝 현상,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상품 가격 약세 효과 등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기 순환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올해 연말까지 강력한 상승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조정 이후에 연말까지는 좀 상승장을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그 근거로서는 유럽을 필두로 한 경기 성장, 그리고 미국은 꾸준히 또 자생적으로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 자, 단기적인 그럼 조정을 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추가적인 이제 종목 대응을 다 짚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의 종목 추천으로 대응 전략을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좀 오늘 마지막이니까 속 시원하게 종목 한번 털고 가겠습니다. 예. 종목을 좀 주세요. 예, 지금 뭐 사실 뭐 종목 그동안 뭐 방송하면은 왜 무슨 뭐 감사 있고 뭐 있고 걸려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있는데, 오늘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방송 종목들을 지금 뭐 그중에서 좋은 것들 위주로 제가 좀 포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시장 컨셉에 맞춰가지고는 일단 대림산업하고 우리은행이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의자 가치주 컨셉으로 좀 포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이외의 여타 기타 대형주들도 좀 좋은 주식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포트에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대림산업과 우리은행을 좀 대형주로 좀 선정을 해봤고, 소형주로는 제가 이제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일단 다음 카카오가 소형 종목이라고 하기는 좀 큽니다만은 다음 카카오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소형주 진짜 소형주죠. 웰크론한텍, 웰메이드 예당, 미동전자통신. 제가 앞서서 한 번씩 다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방송을 보시면 충분히 또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몇 가지 종목들 이제 포트를 좀 꾸려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우리은행, 웰크론한텍, 웰메이드 예당, 그리고 미동전자통신, 다음 카카오까지 이렇게 6종목 정도 이렇게 좀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참 5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많은 투자 정보를 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도 또 뵙지 않을까 싶네요. 뭐 또 불러주시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저도 인사만 드리면 제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방송은 그만두지만 제가 이제 저희 NH투자증권 뭐 영등포 지점에 제가 항상 뭐 제자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방송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원래 불친절 사업은 1위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되는 한에서 제가 정말 친절하게 좀 방송 보고 오신 분들은 여건이 되는 한에서 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시체크인 보고 오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